하이루 누나 믿지 알지 맞지? 엣지관상 언니예요. 카우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오늘은 조금 촬영 환경이 조금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강아지가 낮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금 건조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세탁기에 건조기가. 근데 제가 집에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게 잡음이 좀 들릴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너그럽게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제가 찍기 전에 배달의 민족에서 제가 음식을 주문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도착을 하면 강아지가 미친 듯이 짖어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조금 너그럽게 좀 양해 좀 부탁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도 너무 긴급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상을 찍은 셈이죠. 왜 이렇게 영상을 찍었냐? 이 내용을 꼭 내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찍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요. 관상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고 연애도 아닙니다. 좀비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2018년도부터 저는 이제 좀비 그리고 식량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인가 이게 진짜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이게 신기가 있고 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거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건 없으나 이리저리 자료들을 끼워 맞춰 보니 이게 진짜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비와 관련된 영화들을 무진장 많이 봤습니다. 진짜 정말 많이 봤어요. 거의 웬만한 거는 진짜 다 봤을 거예요. 유명하지 않은 것들도 저는 봤으니까요. 너무 많은 수없이 많은 좀비 영화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 그건 바로 술 취한 사람과 좀비 영화 속 좀비의 모습은 좀 흡사한 부분이 있다. 근데 100% 똑같진 않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럼 술 취한 사람들은 다 좀비야?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근데 왜 술 취한 사람과 좀비 모습이 비슷하지만 왜 다를까? 술 취한 사람들은요. 술을 취했을 때 빙그르르 회전합니다. 애가 몸이 약간 삐걱삐걱 각진 느낌이 아니라 흐물흐물하면서 이렇게 유연성 있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다? 하면은 빙그르르 그냥 진짜 훌라후프 하듯이 그렇게 약간 술 취해요. 약간. 근데 좀비들은 다릅니다. 좀비들은 빙그르르가 아니라 영화 속 좀비를 잘 연구해 보시면은 이게 약간 각져 있어요. 이렇게 삐걱삐걱 하듯이 조금 약간 뭔가 사람이 빙그르르가 아니라 뭔가 각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진짜 너무 많은 좀비 영화를 보면서 좀비 영화는 영화일 뿐 실제는 아니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됐어요. 아, 좀비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도사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탐구하고 있는 도사고 식량난과 좀비 이런 시대에 대해서 연구를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이거와 관련 없는 제 본업이 따로 있긴 하지만 제 관상도 하고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진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이제 너무 2018년도에는 되게 앞서 나갔었죠. 제가 그때 주변의 지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식량난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해라. 정말 우리나라에 좀비가 그러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좀비든 아니면은 뭐 물어뜯는 사람을 정말 갑자기 공격성을 보이면서 물어뜯는 좀비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지만 정말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조심을 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나하고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미쳤냐?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21세기의 식량난이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고, 무슨 좀비냐? 어디 영화에 심취해서 무슨 좀비 얘기하고 있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고, 오프라인 지인 같은 경우는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름대로 얘기한 건데, 너는 참 옛날부터 상상력이 되게 좋았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근데 되게 진지해요, 여러분. 진짜 이거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심각하게 그냥 너무 심각해요, 저 혼자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영상 찍어서 올려야겠다 생각 들었어요. 일단 아시다시피 대본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내뱉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오늘 좀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근데 웃긴 거는 여러분 2018년 이후에 2022년? 2025년. 지금은 2025년이죠. 근데 지금은 식량난 얘기 꺼내면 어떨 것 같아요? 옛날처럼 21세기에 무슨 식량난이야.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죠. 그렇게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오히려 저가 아닌 제3자들이 커뮤니티에서 식량난 언급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요. 저는 어떤 자료나 기사 같은 거를 보고 우리가 관상 파악하듯이 짜맞추고 계산해가지고 미래를 약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고서 유추를 해보는 거죠.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누구는 공감을 하시거나 그럴 수 있고, 누군가는 아이 무슨 좀비 같은 소리야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올려야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제가 대본은 없지만 제가 그냥 떠드는 것도 괜찮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뭔가 제 말에 뭔가 뒷받침 돼줄 수 있는 자료들을 같이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뭔가 좀 더 신뢰감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기사를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지금 서울신문에 지금 2022년 12월 기사예요. 이거 제가 옛날에 보고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보면 좀비 바이러스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요. 27,000년 전 죽은 늑대가. 그러니까 뒤에 이제 제목은 없는데 27,000년 전 죽은 늑대로 인해서 좀비 바이러스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기사를 우리가 봅시다. 일단 수만 년 동안 땅 안에서 어은 상태로 갇혀있던 바이러스가 전염력을 유지한 채 발견이 됐대요.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웃긴 게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수만 년 전 갇혀있던 좀비 바이러스가 깨어나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뇌피셜이 아니잖아요. 저의 그냥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걸 기사화 시킨 거고요. 그리고 수만 년 전 갇혀있던 병원체가 전염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와, 이거 진짜 무섭지 않아요? 저 이 기사 보고서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어떡하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제약회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만을 연구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미리 좀비 바이러스에 대해서 해독제라든지 이런 연구가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프랑스, 러시아, 독일 연구진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지난달 의학 논문 사전 등록 사이트 바이오 아카이브에 해당 내용을 게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을까? 연구팀은 시베리아 야쿠츠크 지역에서 채취한 7개의 영구 동토 샘플에서 13종의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해요. 이 중 가장 오래된 바이러스는 48,500년 전 묻혔다고 해요. 연구진들은 바이러스는 아직 충분한 전염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 재활성화 속성을 들어 좀비 바이러스로 부를 수 있겠다고 설명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얼어붙었는데 이게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떠오르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죠. 진짜. 무섭지 않으세요, 이거? 응?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또 2016년에 러시아의 북시베리아에서는 폭염으로 영구 동토가 녹으면서 그 안에 있던 사슴 사체가 노출됐고 이와 접촉한 어린이 1명이 탄저병에 걸려 숨지고 성인 7명이 감염된 바가 있다고 해요. 이 지역에서 탄저병이 발생한 것은 1941년 이후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이때부터 조금씩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안 했지만 그쪽 사람들은 이제 뭔가 낌새를 채고 그거에 대해서 깊숙이 파본 거죠. 그래서 2016년, 2018년 이렇게 기사가 또 나온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48,500년이 지난 후에도 감염력을 유지하고 있는 영구 동토층의 판도라 바이러스. 오른쪽은 판도라 바이러스와 이보다는 작은 또 다른 거대 바이러스인 메가 바이러스라고 해요. 그리고 1979년 이후 북극은 지구 전체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온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안에 매장된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공기 중에 딱 방출이 된다면 기후변화가 가속될 수 있어 전 세계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2017년 호주에서 이제 이런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0년마다 육지 생물은 17km, 해양 생물은 72km씩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요. 아, 이게 또 참 무섭죠.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날씨가 되게 오락가락하잖아요. 갑자기 추웠다,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갑자기 눈이 내렸다가, 갑자기 비 내렸다가 요즘 그렇거든요. 진짜 이게 정말 너무 기후변화가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어쨌든 이건 2022년의 기사였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필라델피아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필라델피아에 대한 이거 잠시만요. 잠깐만. 아니 내가 이게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여기 기사를 보면은 미국에서 매년 7만 명씩 죽는다고 해요. 여기 보면 기사 보면은 머니투데이 기사예요. 좀비 도시로 불린대요.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가. 근데 저는 미국을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가본 적이 없는데 이게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된 건가 봐요.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여기 필라델피아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좀비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마약 펜타닐을 투여한 후 근육이 말리고 경직되면서 좀비처럼 몸이 굳어지는 멈춘 후 중독자들을 목격할 수 있대요. 근데 그들을 좀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뭐 사람을 해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좀 미국을 가보고 싶긴 한데 뭐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좀 안타깝긴 하죠. 근데 뭐 이런 게 또 나라에서 신경 쓰고 하다 보면은 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미국의 뭐 필라델피아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쁘게 볼 건 아니지만 걱정은 되는 건 사실이죠. 여기 보면은 이미 좀비로 변해 있는 마약 중독자도 뭐 곳곳에서 볼 수 있대요. 그리고 2023년 말에 이런 현상이 생겼나 봐요. 저는 뭐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런 촬영 영상이 있었는데 지금도 뭐 그렇다고 여기 지금 기사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필라델피아 마약을 쳤는데 요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니까 펜타닐이 잘못 이게 과하게 되면은 이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게 좀비처럼 될 수 있다. 약간 요런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 내용 보시면 지금 마약을 하고 나서 20초 지나자 왼쪽 남성부터 좀비처럼 몸이 서서히 굳어지더니 바닥에 고꾸라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참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마약 치니까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키기 전에 너무 놀랬던 거는 2025년 4월 9일 기사예요. 완전 최근이죠. 완전. 인천공항 세관 좀비 마약 밀수 적발. 한 명 지명 수백.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배달이 와가지고. 잠시만요. 네. 여러분. 제가 또 말을 길게 하느라 지금 방금 배달이 왔어요. 제가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시킨 김치볶음밥 앤 돈가스가 왔어요. 근데 지금 아직 저희 영상이 안 끝났어요. 일단은 끝나고 나서 섭취할 거고요. 일단 좀 약간 제가 앞전에 촬영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하고 저는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천공항세관 좀비 마약 밀수 적발 한 명 지명 수배라고 나와 있죠. 이게 지금 파이낸셜 뉴스예요. 지금 이거는 메페드론 61.5g 밀수입 적발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엄청 무섭게 생겼죠. 엄청 무섭게 생겼어요. 이게 진짜 무섭게 생겼다 이거. 와. 근데 메페드론이라는 마약 명칭은 제가 처음 들었어요. 제가 처음 들었고, 근데 이게 좀비 마약으로 불린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이게 양초 속에 은닉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근데 뭔가 무서워요. 자, 파이낸셜 뉴스에 의하면 관세청 인천공항본부 세관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메페드론을 밀수입한 카자흐스탄 조직을 적발했다고 해요. 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처음 들었나 했더니 이거는 메페드론이라는 좀비 마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메트암페타민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는 신종 마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전에 펜타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건 이제 멈춰서 굳어서 이렇게 하고 좀비처럼 있는 거고, 얘는 진짜 그 영화 속에 그 좀비가 물어뜯잖아요, 사람. 그것처럼 다량을 흡입하면 흥분해가지고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여서 그래서 좀비 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저 지금 이 두 줄 보고서 지금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약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마약을 하고 자가 가만히 굳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괜찮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나가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흥분해가지고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다. 야, 이거 그러면은 길 가다가 만약에 이런 사람 갑자기 달겨들어서 목덜미 물어뜯으려고 하고 뭐 이러면 어쩔 거예요? 응? 이 진짜 이거 여러분, 이거 이제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막 밤늦게 돌아다녀도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근데 원래는 역학적으로 밤늦게 너무 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요. 특히 새벽 1시에서 2시가 피크예요. 무슨 말이냐? 사고 나기가 제일 쉬워요. 새벽 1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진짜 모르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24시 음식점 많죠? 24시 술집 많죠? 근데 요즘에 근데 많이 줄었죠. 요즘에 많이 줄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밤 너무 늦은 시간에는 안 돌아다니는 게 낫고 실내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진짜. 왜냐면 세상이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뒤집히고 바뀐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생존의 여부예요, 이거는. 외국에는 새벽에 이렇게 막 한국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잖아요. 총 맞을 수도 있어요. 강도 만날 수도 있어요. 왜냐? 악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너무 타락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밝은 걸 싫어해요. 기피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어두운 게 좋고 어둡게 이렇게 막 하려고 하고 어두운 곳에 가려고 하고 약간 그쪽으로 자꾸 끌어당기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많은 곳도 무섭겠죠?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그럼 사람이 제일 없을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이 제일 없을 때가 언제일까? 당연히 새벽이죠, 새벽. 새벽 되면 사람 없잖아요. 뭐 술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데서도 문제죠. 술집에서 술을 곱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나한테 시비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맨정신에 밤늦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적다 이거예요. 술을 먹든 뭐 마약을 하든 뭐가 됐든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1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좀 돌아다니는 걸 멈추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돌아다녀야 되겠다 하면은 술집에라도 들어가 계시는 게 저는 그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응? 지금 이 글로벌 믹스 초입 시대예요. 글로벌 믹스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지만 여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모여서 한데 어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태까지는 조금 한국 사람들끼리끼리 이런 게 많았는데 이제는 제가 일하는 데만 해도 중국 손님이 반이고 한국 사람이 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말 요 정도는 배웠죠. 씨에씨에. 씨에씨에 이런 말 정도는 이제 내뱉었죠. 근데 이제 언어 공부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또 선택이 아니라 이제 또 슬슬 필수가 된 시대고요. 언어 하나라도 진짜 잘하면 내가 능력이 없고 무능력해도 정말 그냥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미처 첨부하지 못한 그런 기사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일단은 이거 1탄으로 해놓고 2탄을 제가 식량난이랑 같이 곁들여서 다시 한번 그 좀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너무 진짜 느낌이 좀 이상해요. 다량 흡입하면 흥분해서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여 좀비 마약으로 불린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지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인이 정처 없이 이렇게 길가를 배회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산책이야, 산책. 산책인데 내가 생각했을 땐 목적지 없이 계속 이렇게 운동한답시고 이렇게 그 동네를 돌아다니는 행위를 하더라고요. 2년 전에. 근데 그분이 지금은 안 하시지만 저는 그냥 큰 그림을 보고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큰 그림을 보고서. 왜냐면은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다 보면은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적발한 이런 이상한 마약 같은 거 이런 거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 어떡해? 응? 맨정신으로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마약까지 하면은 정말 사람을 공격하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되게 진짜 저는 좀비 시대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은 내가 공격을 당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을 내가 패거나 아니면 어떻게 뭐 처치를 해요. 영화 속처럼 막 때려 부셔.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처벌을 받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한국이 저 같은 그 좀비 연구가처럼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하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저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해가지고 진짜 너무 심각해요. 진짜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진짜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거 어쩌냐? 진짜로. 진짜 좀비 시대 같은데. 지금 돈도 돈인데 지금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글로벌하게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경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후로 다 그냥 박살나고 다 물가 오르고 다 힘들어요. 진짜로. 다 힘들어. 브라질 보세요. 브라질도 힘들고 글로벌하게 여기 검색해보면은 각 나라들이 어떻게 지금
시점인지가 나오니까 요즘에는 기사들이 잘 나오니까 그걸로 유추를 해 보시면 좋아요. 전 진짜 브라질도 가보고 싶고 너무 좋고 가고 싶은 나라 너무 많은데 쪼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진짜.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런 좀비 마약으로 인해서 타인한테 피해를 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좀 그거를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밥 먹으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안 되시고요. 이 영상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출처 나왔다시피 네이버 그리고 이런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한 거기 때문에 이 진짜 좀비 시대가 100%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좀비 연구가로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진짜 저런 사람 있으면 진짜 어떻게 내가 피해야 되나? 아니면 단순히 피하기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도 좀 심각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좀비 시대에 있어서 대처법이 중요하며 좀비는 나타나지 않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잘 된다.